자, 미국장이 금요일 날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흐름이 일단 뭐 장중 기준에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약세로 마감이 됐고 좀 아쉽지만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에 이제 첫 거래일에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 갭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주간 단위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눌려졌지만 되돌려서 갭에 대한 그 목표치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거래는 더 터져야 돼. 당연히 이제 터져야죠.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뭐 당연히 터져야 되고 월 초부터 거래가 좀 터져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죠. 뭐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도 뭐 이제 4월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삼성전자 실적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들여다보더라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월봉 기준의 실질적인 고점 부분이 8만 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은 8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8만 원 기준의 그 위에서의 주가 자체가 형성되었던 기간 자체가 거의 없어요. 21년도 상반기에 뭐 8만 원 위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때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이라고 해도 6개월 이후에 2년 6개월 동안 기준 동안에 충분히 추가 편입 단행해서 평균 단가 낮출 수 있는 기준이 됐죠. 그 사이에 뭐 자금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하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비중을 뭐 처음부터 100% 들어가셨다 해도 그 다음 충분히 뭐 추가 편입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인 기준이 충분히 된 거예요.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은 이미 넘긴 걸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9만 원 얘기 나오는데 9만 원의 거래일수 딱 4거래일이라고 그랬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9만 원의 거래가 형성됐던 게 4거래일. 종가상으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21년도 당시를 한번 땡겨서 볼까요? 21년 1월이거든요. 그게 21년 1월 달에 기준인 거고 21년 1월에 9만 원 위쪽에서 사거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질적인 기준 사거래일 맞네요. 정확히 사거래일 9만 원 위쪽으로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볼게요. 그 9만 원이 또 넘겨진 날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막연하게 시장에서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막연하게 그냥 뭐 삼성전자가 9만 원 찍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맴돌고 있었다라는 막연한 해석들이 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사거래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만 이렇게 찾아보면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9만 원 위에서 3거래일 또 1월 14일 같은 경우에 딱 9만 원 터치 그다음에 4거래일 그다음에 22일 날은 9만 원 터치도 못했고 25일 날도 9만 원 터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거래일이고 뭐 9만 원 터치 한 날까지 치면은 뭐 5거래일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또 8만 5천 원도 마찬가지예요. 8만 5천 원 가격을 넘긴 그 흐름도 잠깐 터치 저 위에서 이제 좀 거래가 있긴 했습니다만 8만 5천 원 기준도.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도 지금 사상 최대치다 사실상. 응? 사실상 사상 최대치인데 8만 5천 원, 9만 원 넘긴 적도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뭐 8만 5천 원, 9만 원에 다 물량을 갖고 계신 것처럼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의 기준점을 설정하실 필요 없고 실질적인 부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대단한 흐름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거고 종합주가지수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역시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쪽이구나라는 해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15년 12월 그 자라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276% 올라와 있거든요. 시장이 그때 기준에 1900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시장 그 2015년 12월, 그러니까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희 쪽 뭐 연구원 출신 뭐 전문가 친구들 이렇게 뭐 시황 남의 것 같다 이제 베껴 쓸고 올려놓은 거 이제 이렇게 내용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 연준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다 그랬죠. 이번에도 똑같죠. 연준 얘기는 아니 지표가 금리를 인하할 신호를 안 준다. 근데 이제 시장에선 지금 자꾸 뭐 3번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준, 3번을 인하하려면은 1년 동안 8번 FOMC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3분기부터 해서는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막연하다는 거죠. 연준 쪽에서는 지금 지표가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지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하해서 뭐 경기를 뭐 부양할 만한 경제 동향은 아니다. 조금 한쪽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뭐 그 기준인 건데 자꾸 금리를 인하하면 뭐 호재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1960포인트 대비해서 오늘 기준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2740, 2750 뭐 이렇게 잡으면 그럼 1960에서 2700이니까 800포인트 맞나요? 800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고 그렇게 되면 대략 한 40% 올라온 건가요? 800포인트면은 1900이니까 40% 정도. 40% 올라오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276%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주도력을 가져간다라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5배에서 10배. 뭐 하이닉스는 10배가 넘으니까 지금 5배에서 10배.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5배에서 3배 정도. 그래서 뭐 작년 이후로 놓고 따져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시장 지수는 3,300 올라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하고 IT, 특히 이제 IT하고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동차하고 IT는 이미 사상 최대치 신고가 하이닉스, 또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러한 범위를 좀 잘 해석해서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작년 이후의 기준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의 흐름.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2,400포인트대 초반 그리고 지금 2,750이니까 300포인트 올랐다고 치면 한 뭐 15% 오른 건가요? 지수가? 근데 삼성전자는 3배, 50% 이상이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정도, 뭐 작년 1년 기간을 뭐 단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또 올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기준에서도 뭐 시장 지수 대비해서 시장 지수가 바닥에서부터는 좀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장 지수가 작년 말 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작년 말에 시장 지수가 대략 얼마였죠? 마지막 거래일에 2,650. 그러니까 지금 100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4% 수준? 그 4% 수준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28일 기준에 그 지수 기준은 4% 정도, 100포인트 4%가 안 돼, 3%대. 삼성전자도 그렇게 따지면 뭐 월등하지는 않겠네요. 78,500원이니까 4,000원? 4,000원 정도면은 뭐 시장 대비 1.5배 정도? 6% 정도 되나요? 4,000원, 6, 8에 48. 그 정도 되겠네요. 4,000원이 채 안 되려나? 3,500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시든 시장 대비해서 그 흐름을 보시든 삼성전자가 이제 뭐 스타트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시장 수익률보다는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될 거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더더욱이죠. 더더욱.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되실 때 하이닉스의 기준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 번씩 들여다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여전히 삼성전자는 뭐 외국인들 매수 강도 있었습니다만 약보합으로 아쉽게 눌려진 거고, 순매수 기준이 아닌 매수매도 병행해서 놓고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뀜의 기준이 부착되어 있는 거니까 그 기준점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 충분히 삼성전자의 뭐 수급 범위 긍정적이고 손바뀜 흐름도 긍정적이고 약보합으로 끝났어도,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뭐 개인들이 일부 물량을 떠안았지만 강세를 띠는 건 뭐예요?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개인이 사서 강세를 떴다, 이런 해석보다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뭐 거의 의미 없는 7억 2,800만 주 기준에서 뭐 의미 없는 수준의 이제 그 매도 그런 정도 수준인 거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손바뀜, 매수와 매도의 강도, 매도를 한 외국인 78만 5천 주, 기간 68만 4천 주, 합산해서 150만 주 정도, 그리고 매수를 한 외국인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120만 주 정도. 그러니까 매수한 쪽은 윗방향의 매수 강도를 세게 준 거고, 매도한 쪽은 집어 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10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죠. 그런 맥락에서의 흐름으로, 그래서 주가가 강세를 띄었다라는 흐름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미 반도체의 흐름에 있어서도 외국인들 매도에 개인들이 흥분해서 주가를 들어올렸다, 이런 해석보다는 외국인들이든 뭐 기관이든 매도 부분 그리고 매수 부분 100만 주대의 매도 그리고 80만 주 수준의 매수, 한미 반도체도 그 과정 속에서 매도 부분을 뭐 굳이 밑으로 집어 던지는 매도, 그렇게 설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지금 추세. 그렇게 해서 메이저들이 순매수 기준에 매도했는데 개인들이 흥분해서 주가를 들어 올렸어요. 우리는 이제 방안에서 프로그램 수급까지 다 들여다 놓고 또 실시간으로 체결 강도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드리죠. 소형주의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려운, 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대형주의 기준에서 방향성은 누가 줘요? 결국은 주가 오르든 내리든 결국은 메이저들끼리의 매수매도 공방 속에서 매수 강도 또 매도 강도 어느 쪽의 무게감이 더 힘이 더 실리느냐. 순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순매수 종목에서도 마이너스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 순매수를 하더라도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는 물량 위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기준점들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 누적적인 수급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 무조건 뭐 좋은 해석을 한다라는 기준이 아니고 누적적인 그 해석 부분이라는 게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 매수 평균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다. 위에 걸어놓은 매도고 매수 강도가 원체 좋다. 뭐 ETF에서 들어왔든 해치 물량이 들어왔든 아니면 순수한 자기 계정에 자금 집행이 들어왔든. 근데 결론은 수급이 정체 상태인데 주가만 지금 굉장히 세게 당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수급은 정체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해석할 때는 저기서 이제 손바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도하는 쪽, 매수하는 쪽이 서로 각기 다르기도 하고 상품이 달라서 똑같은 미래에셋 창구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매수하는 쪽, 매도하는 쪽 각각 상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상품이 달라서 매도하는 쪽은 매도했고 매수하는 쪽은 요 가격에 매수가 됐고 순매수로는 그냥 횡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손바뀜은 굉장히 많았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거래 대금이라는 거죠. 거래 대금이 없이 그냥 뭐 옆으로 횡보를 했다. 그 앞전의 흐름처럼, 앞전의 이때의 흐름처럼 거래 대금이 없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수급이 월등히 조금씩 더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확장되는 흐름.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준에서는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수급이 빵 하고 들어오면 장대양봉이 하나 터져준 거죠. 요 자락에서. 그러니까 저런 흐름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가격 횡보 이후에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는 수급이 정체로 보여지잖아요. 시각적으로 어찌됐든 저 정체 상태의 수급 범위가 결론은 정체가 아닌 추세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손바뀜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져진다는 거죠. 거래가 터졌구나. 그러면 거래 터졌는데 메이저가 분명히 방향성을 주는데 메이저의 매수 강도가 세니까 위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누적적으로 순매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럼 저거는 이제 뭐 속임수다 이런 개념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상품은 청산을 해야 되고 이쪽 상품은 신규로 매수해야 돼. 그런 이제 매수 기준에서 손바뀜이 계속 나오고 평균 단가는 계속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수급의 악화가 아닌 이상은 이 정도 뭐 행보라든가 이왕이면 순매수가 더 들어와줘야 좋죠.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추세 강화는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인식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기준에 이제 자동차 쪽이 좀 너무 과도하게 현대차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고점 대비 조정폭이 수급이 좀 얘도 똑같은 정체인데 일부 이제 매도 소폭의 매도가 있긴 하죠. 근데 거래가 어때요?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죠. 쭉 이렇게 거래가 훼손돼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정체 상태인데도 거래가 터지면서 손바뀜이 있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수급이 정체 상태에 메이저들의 관여도가 점진적으로 지금 둔화돼 있는 상태고 뭐 외국 기관 뭐 손바뀜도 일부 있지만 둔화돼 있는 상태고 거래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수급이 월등히 들어오든 거래가 터져서 움직이든. 근데 가격 메리트는 굉장히 부각이 되죠. 그리고 사상 최대치 수준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52주 국가 찍고 눌린 폭이 12.84인데 현대차 기준의 변동률로 놓고 볼 때는 과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년 종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물론 이제 전년 종가 대비해서 시장은 3%대 흐름인데 전년 종가 20만 원대 초반 감안한다면 10%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뭐 2.5배 정도 올라왔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지금 조정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 대비, 그러니까 펀더멘털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누적적인 수급 기준에서도 그렇고 들어올릴 때의 그 수급 강도 대비해서 지금의 위치, 그러니까 극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극대형주도 지금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올해 1위가 현대차입니다.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올해 1위가. 그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1,000만 주, 그러니까 5% 정도 뺏긴 거예요. 2억 1,100만 주짜리니까 5% 정도. 그 5%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래 매수를 통해서 1,000만 주. 그 매매 평균 단가가 개인들이 23만 4천 원에 뺏겼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사실 이유 자체가 없어요. 물론 예전에 산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고점 대비 미끄러질 이유가 있나? 가격 그리고 기간 조정 다 거쳤다는 거예요. 주간 단위에서 지금
거의 9주차, 10주죠. 2월 그 첫 장대항봉까지 감안하면, 그때 당시에 종가까지 감안하면 10주 동안의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 인식 잡더라도 뭐 크게 무리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아도 사실 마찬가지. 기아의 흐름도, 기아가 이제 올해 현대차보다 뭐 수급이 더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뭐 기아도 올해 그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 지속이 된 건데, 고점 대비해서 17%나 더 가볍게 움직여서인지 좀 조정폭은 현대차보다 좀 더 깊어요. 하루에 12%씩 움직였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씩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으로 감안을 한다면 뭐 긍정적으로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탄력이 강화될 수 있다.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다.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LG화학 여전히 거래가 아쉽고 수급도 좀 아쉽고, 실적은 뭐 원체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5위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수급 범위, 거래 부분 이런 게 좀 아쉬워서 2020년 이후에 비중을 가장 많이 낮게 형성을 잡아놨어요. 5%까지 낮췄습니다. KB금융도 뭐 배당락 등을 다 감안하고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7만 원 이하의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여기는 이제 뭐 수급도 들어왔었고, 또 눌림목의 거래도 이제 수반돼 있었고, 뭐 일부 거래가 둔화돼 있지만 저 정도 가지고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거래 둔화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좀 빠르게 돌려야죠. 여기도 이제 뭐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 템포 한 단계만 들어와도 그냥 가볍게 쿵쿵 치고 들어 올리니까.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여기도 13%나 밀렸어요. 배당락까지 감안하고 과하게 좀 미끄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B금융도 비중 유지하고, 다만 이제 5% 범위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한국전력도 수급이 이제 정체인 거죠. 일부 이제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저거는 뭐 저 정도면 정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총선 앞두고 이제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이제 좀 동결 쪽으로 무게감을 일부 실어놓고 있는데, 지금 정도의 요금 인상, 이미 이제 인상된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부분, 그 흑자 전환이라는 규모 자체가 작잖아요. 완전하게 이제 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흐름 기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했을 때 2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한 방에 그냥 개선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였던 그 흐름처럼 지금의 기준도 이제는 뭐 솔직히 뭐 총선이나 이런 거 뭐 언제 다 일일이 신경 쓰고 움직였어요. 실적 개선 폭이 이제 한 번에, 정책 한 번에 완전히 이제 돌려지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서 좀 과하게 지금 눌려 있는데, 충분하게 뭐 기간적으로도 조정이 확장돼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통만 주시겠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IT 쪽의 기준점의 종목군들 쭉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수베타시스의 수급이 이틀 동안에 1% 이상의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1%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만큼의 또 조정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급이 다시금 개선되는지 여부하고, 이제 거래가 터지는지 여부, 거래가 지금 둔화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점에서 거래 터지면서 돌려지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10% 미끄러져 있는데, 똑같은 뭐 현대차의 12%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2달 동안의 횡보 그리고 가격 조정인 거고,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실질 조정은 이 거래일인 거죠. 고점 찍고 목요일날 고점 찍고 이 거래일,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누적적인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1월 22일 이후에 뭐 6%인데 빠져나왔으니까 한 5% 수준. 그리고 지난해 그 9월 10일 이후로 따졌을 때도 뭐 대략 한 10% 수준. 그러니까 이제 매수 평균 단가 그리고 최근에 손바뀜의 흐름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일단 요 가격 조정이 이제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바로 직전 3월 초순에 흐름처럼 좀 과도하게 미끄러지고 나서 뭐 돌릴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5% 비중 범위에서는 그 추이 추세대로 가져가시더라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메타방에서도 일단 어찌됐든 옮겨놨고 그 이제 제주 반도체로 옮겼는데 제주 반도체가 더 밀렸든 얘가 더 밀렸든 어쨌든 새롭게 접근 범위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최소 거래량이 1,000만 주. 개장주부터 이제 거래 터지면서 1,000만 주 정도 터질 수 있겠다.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면 뭐 그때 기준에서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도 지금 삼성 SDI에 좀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쪽인데 조정폭이 깊어요. 21.62 굉장히 깊습니다. 얘도 뭐 막연히 그냥 놓고 볼 수는 없고 내일 정도에 삼성 SDI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든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만약에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손절 범위도 설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냅둬서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변동성으로 들어간 종목이니까 변동성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 추가적으로 있겠느냐 뭐 그런 것도 또 따져봐야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그 기준점을 같이 넣어서 올려놓을게요. 뭐 오늘 첫 거래일이고 4월 0일. 그래서 쉽진 않죠. 지금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뭐 종목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많이 이제 불편한 기준이 되시는데 일단은 영상 부분도 29일자, 28일자도 있었네. 29일자에 관해 그리고 오늘자도 뭐 영상 부분 나중에 이제 링크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 부분도 이제 같이 올려놓을게요. 28일, 29일 것까지. 그렇게 해서 29일자에 이제 포트폴리오 그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28일, 29일 것만 있어도 되겠죠. 27일 것도 뭐 필요 없고, 26일 것도 필요 없고, 25일 것도 필요 없고, 4월 포트 구성이 되겠죠. 4월 포트. 포트폴리오 구성. 일단은 밑에 게 2월 29일이니까 3월 포트 구성이죠. 저거 다 잘못 써놨네. 지금까지 뭐 단 한 명도 우리 내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이걸 얘기를 안 해주네. 막 그냥. 저부터 저가 저렇게 써놨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24년 03월 29일 기준에 4월 포트 기준 그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오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간 거예요. 사실 대단한 거죠. 꼬리가 달려 있더라도 뭐 어차피 우리 기준에서는 계속 비중 유지하고 대처할 거고 현대차가 조금 이제 많이 미끄러져서 지금 뭐 많이 버거운 상태인데 12%의 고점 대비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그래서 오늘 개장 전에 포트폴리오 그 구성대로 가면 됩니까 하셨는데 이제 그 구성대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이제 문자 사인 나오는 종목군들부터 설정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LG화학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LG화학 기준의 매수 사인이 한 달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매매 사인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격 매릿이 부각돼서 매수 사인 나가든 뭐 거래 터지면서 변동성의 기준에서 매수 사인 나가든 뭐 그 정도 기준 보시면서 대처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리고 나서 지금 현대로템이 지난 거래일 기준에서부터 이제 거래가 수반돼서 현대로템까지 방산주가 세 종목이 됐습니다. 다 가져가시기가 벅차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저 기준에서 뭐 가장 거래가 강한 쪽의 기준으로 뭐 또 매수 강도, 매수 사인을 내는 쪽 위주로 압축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 종목 다 가져가시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질문 주시고 그렇게 하고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가장 최근 기준에 이제 매매 사인 나오는 쪽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지금 2거래일 연속인가요? 하여간에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45만 4천 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미끄러졌어요. 마지막 매수 사인 대비해서도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이쪽도 막연히 계속 가져갈 수는 없고 거래가 좀 둔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 미끄러지면서 그 거래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눌림 보기라면은 거래가 터질 때 다시 보더라도 정리 기준은 잡아야 될 걸로 설정을 할게요. 정리 기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수베타지스 41,400원, HPSP도 드디어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51,500원으로 또 다시 또 미끄러져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성장성에 대한 해석 부분, 그러니까 뭐 보고서 자체에서는 조금 실적 개선 폭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뭐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성장성에 대한 해석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다. 뭐 누적 수급이 좀 꼬여진 건 있지만 그리고 손바뀜 수급이 있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이제 더 불거져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 순환성으로 지금 쭉 돌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기준에 동진 세미캠의 이제 신고가 기준이 먼저 더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HPSP의 기준에서도 삼성 쪽에 조금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더 크죠. 뭐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문자 나왔고 대덕전자를 일단 5% 비중에 2.5% 들어간 거죠. 조금 이따 수급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그래서 대덕전자가 오늘 이제 스타트 거래량이 나온 건데 내일 또 매수가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뭐 매수가 안 들어오면은 주가는 또 찔끔찔끔 눌리겠죠. 그리고 이제 체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 같이 한 번씩 다 볼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전체 포트폴리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설정하면서의 흐름인 거고. 그다음에 가온칩스도 지금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케빈 선생님께서 질문 이제 주셨는데 일단은 하여간 유지하면서 그 지금 IT 쪽은 어지간하면 다 유지하면서 대처해 나가더라도 뭐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라고 해석할게요. 다만 이제 고용이나 이런 쪽도 계속 그 관망 기조나 이런 쪽보다는 뭐 압축을 하든 기준점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지금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의 기준. 그리고 오늘 이제 LS 머티리얼즈 쪽 들어갔는데 그 LS 머티리얼즈 쪽의 기준도 같이 또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단기 5% 비중 채웠고 그 다음에 26,150원 오래간만에 최저 바닥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됐든 IPO 관련된 내용의 기준인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신규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슬슬 종목군의 기준을 좀 정리 기준도 잡아야 되고 뭐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장중에 IT 종목 지금 위주로 다 대부분 뭐 형성이 되는데 이수페타시스,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그리고 대덕전자,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고용까지 뭐 9개? 9종목? 너무 많죠. 아무리 뭐 반도체 장이어도 또 IT 종목 위주여도.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변동성으로 접근했던 종목군들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내일 기준에 좀 해서 너무 종목이 많아도 대처가 안 되시니까 정리를 해서 기준 좀 잡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이제 그 채팅방에다가 올려놓고 공지로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그래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하고 묶어가지고 두 종목 다 이건 아니다, 거래가 너무 둔화돼 있다, 그렇다면은 뭐 변동성으로, 그러니까 주력부터 이외에는 다 대부분 다 변동성으로 가져간 거니까 뭐 정리하고 내일 기준에 내일 변동성을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주력 겸 또 변동성까지 보는 뭐 한미 반도체가 내일도 지난주에 또 오늘에 이어서 변동 확장 부분이 뭐 기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쪽의 기준에서 보든 뭐 여러 기준점을 설정해서 대처를 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결론은 뭐 어떤 이유에서 뭐 눌려졌든 뭐가 어찌 됐든 오늘은 이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 있고, 뭐 고점에서부터로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것이 일본 기준에서는 하락 장악형의 기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주봉으로 놓고 볼 때에 이제 갭 상승 이후에 갭이 메꿔졌잖아요. 근데 주봉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 기준에서 되돌려 놓고 갭이 이제 그 살아나는 흐름이 된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1조 이하로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약속은 이제 1조 미만짜리에 대해서는 관망이니까 여기서 다시 돌려서 이제 1조 이상이 될 때 기준으로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설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뭐 큰 물량은 아니에요. 큰 물량은 아닌데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3월 22일부터 들어와서 누적적으로 형성돼 있는 수급, 원체 유통 물량이 많아서 또 저 수급이 누적적인 수급이 뭐 대략 좀 한번 볼까요? 3월 22일. 근데 그게 이제 대차 공매 대차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단기간에 일단은 어쨌든 들어왔으니 그 부분에 대한 그 해석, 100만 주에 110만 주 정도, 하루에도 130만 주가 들어와야 하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110만 주 정도 이제 들어온 기준에 마감 동시효과든지 프로그램 쪽이 들어왔고 오늘 기준에, 그리고 오늘의 수급 범위도 이제 손바뀜 위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개장 전에 이제 창고 동향을 놓고 보면 5위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쪽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뭐 매도를 했던 JP모건 쪽의 기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JP모건의 이제 매수 매도 규모, JP모건이 매수와 매도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뭐 액티브 쪽에서 단타를 쳤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각각 다른 상품들에 대한 손바뀜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결론은 그 누적적으로 수급은 유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메타방에서는 이제 이 비중을 갖고 있어요. 오늘 오버나잇을 했는데 개장 초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었을 때에 차익 실현을 거르고 들여다봤다라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크게 뭐 변동성이 원체 큰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아쉽더라도 못 팔았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개인들 물량이 27,637원의 물량이 빼앗겨진 부분이니까 프리미엄이 없죠. 일단은 뭐 100만 주대 기준이면 뭐 그래도 300억 가까운 수급인데 300억 정도 들어온 매수 평균 단가가 27,600원 정도가 아니겠죠. 윗방향의 매수 강도가 있었으니까.
그럼 뭐 대략 한 3만 원이라고 잡더라도 지금 기준 좀 과하지 않나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 눌림폭의 기준의 흐름이. 그래서 시간에서 오늘 뭐 매도와 매수의 수급이 누락되지 않고 이제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쪽,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그 부분이 이제 뭐 손바뀜도 있을 수 있고, 얘를 뭐 해증 물량이 있을 가능성은 제주 반도체 시가총액이 작아서 1조 미만이라서 또 1조 전후라서 해증 물량이 이쪽으로 뭐 들어왔다 나왔다 했다라기보다는 손바뀜 혹은 알고리즘 매매, 기계적인 매수매도 뭐 그 정도. 뭐 전 거래일에 편입했던 물량, 앞에 편입했던 물량의 차익 실현, 그리고 뭐 재편입했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전일 물량 평단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일부 차익 실현. 그러니까 뭐 메이저들이 하여간에 이쪽도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든 뭐든 프로그램 쪽에 연동된 변동성을 좀 주는 쪽이다 보니 그 기준을 좀 해석해서 놓고 볼게요. 28일 날 뭐 누가 들어 올렸던 간에 프로그램 들어와서 또 다시 나가서 기존의 물량들 뭐 한번 정리하고 뭐 재편입을 했든 결론적으로는 추이 추세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봉 기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봉 기준에 다시 그 갭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오늘 뭐 3만 원 수준에서의 갭을 살려내고 들어 올리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저점 꼬리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 기준에도 뭐 직전 저점의 기준 뭐 예를 들어서 25,000원 그러면은 4,500원, 4,500원이면은 3만 4,000원 정도 되는 거죠. 목표치가. 그러니까 34,000원, 35,000원 뭐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치가.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갭에 대한 갭이 형성돼 있으니까 1차적으로 34,000원 그리고 그 이상 7,500원이니까 500원 하면은 37,000원까지 뭐 그 정도까지 다 열어놓고 들여다보시더라도 그래서 37,000원 정도가 되면은 일단은 제 차 그 52주 고가 38,550원 돌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좀 끼가 있는 종목, 끼가 있는 종목.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을 좀 들여다보더라도 좀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실질적인 종가 기준에서의 그러니까 캔들 몸통 기준에서의 고점 부분이 3만 뭐 1,000원대, 3만 1,300원, 3만 1,400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3만 1,500원 정도. 종가로 3만 1,500원 정도 위쪽으로 올려놓으면은 추이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수급 좀 들어와주고 거래 터져주면 오늘 거래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전체 거래대금 어찌됐건 최상이 12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12인 것 같아요. LS 머티리얼즈도 이제 프로그램 보여지는 그 수급 그대로 25만 5천 주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공매대차 상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거기 때문에 그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일 기준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방도 이제 내일 볼 수 있는 종목군을 뭐 내일장에 또 새롭게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 바닥권에서 첫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 쪽, LS 머티리얼즈. 얘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안 보이시지만은 이걸 당겨서 보시게 되면은 보여요. OMA 20MA 거래가. OMA 20MA 거래 터트리고 직전에 형성돼 있던 그 거래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다 넘겼어요. 주봉 기준인데도. 그러니까 그 부분의 흐름이 거래를 터트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 그리고 뭐 시간에서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천상 내일 이렇게 거래 터트리고도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은 뭐 크게 의미 없죠.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좀 영향이 된 거니까 40만 주 들어오다가 때린 거예요. 그래 14만 주까지 그랬다 다시 요 가격에 10만 주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대바닥한 그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도 뭐 한 명이 매매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일 거래가 이렇게 뭐 1,000만 주 수준, 최소 1,000만 주 이상 터져주면,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대덕전자의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덕전자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쪽 그 수급 대비해서는 조금, 프로그램 대비 27만 주 대비 외국인들 매도가 일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있다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이 46만 주, 그러니까 1% 가까이 들어오고 주가 올랐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뭐 사실상 지극히 정상적인, 뭐 회사가 뭐 무슨 이슈를 불거뜨리거나 우리 회사 끝내줘요, FDA 승인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대덕전자의 기준도 지극히 정상적인 수급 논리에 움직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일 거래가 터지느냐가 제일 관건이죠. 얘도 760만 주 거래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1,000만 주씩은 터져야 돼요. 그래서 내일 거래가 터진다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변동성 기준에 뭐 바닥권 인식이 잡히는 쪽에서 거래 터지는 종목, LS 머티리얼즈, 대덕전자. CS 윈드는 거래가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내일 진짜 월등하게 더 터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추이 추세는 개별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개별 매매는 뭐 정상적인 뭐 업체이고 2조 4천억짜리 업체인데, 어쨌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머지 뭐 종목군도 쭉 볼 건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거래 터지면서 흐름입니다. 근데 아마도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 드렸는데,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고르게 들어왔겠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고르게. 그래서 기관 쪽에 매수가 고르게 들어와주고 거래가 이제 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들어올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거래를 터뜨리면서 뺑뺑이도 돌리고 그렇게 이제 움직임을 주는데, 이제 기관들 쪽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당국이 엄격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장난치지 마라. 정신없다. 외국인 장난치는 것도 피곤한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장난친다기보다는 그 선진기법인 거죠, 사실상. 선진기법을 통해서 변동성 매매, 또 고빈도 거래라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 넣어놓고 매수매도의 기준. 어쨌든 그 주간 단위의 거래가 터지면서 앞전 고점을 넘겼고 3월달에, 그리고 저 당시에 이제 꼬리 달릴 때 오래간만에 다시 따라 붙었고, 꼬리가 달려서 좀 짜증스럽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지난주에 주 후반이죠, 잘 돌려놨고, 오늘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인데 오늘의 이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월등하게. 여기도 이제 1,400만 주까지 거래가 터졌었는데 뭐 충분한 거래가 터지고, 외국인들 쪽에 21일 날 뭐 110만 주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그 다음에 뭐 같은 쪽에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이제 손바뀜이나 또 기관 쪽, 기관 쪽도 뭐 고르게 지금 들어와 있겠죠. 기관 쪽의 수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내일 지금처럼의 이제 거래량만 나오면 비이성적인 변동률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은 아니잖아요. 뭐 슈팅이 한 번씩 나와주면 당연히 좋죠. 오버슈팅 한 번씩 나와주면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버슈팅 나고 나면 이제 지금 자락에서는 자칫 끝자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종의 깊이가. 그래서 일단은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뭐 주후반에 양봉의 크기를 한 번 더 확장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주 초반에 확장시켜 놓고 이제 눌림목에 있어서 옆으로 횡으로 가는 가격 조정보다는 그런 식의 흐름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리노공업도 이제 거래 대금이 연초부터 이제 보았던 종목이고 52주 신고가 랠리가 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 대금이 우리하고는 조금 리노공업도 안 맞죠. 거래가 조금 더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거래가 더 터지는지 보고 기준을 설정을 잡을게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HLB든 위메이드든 뭐 그냥 대주주가 나와가지고 뭐 쌩 난리를 죽이고 뭐 우리가 회사가 어쩌고 이런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률들이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뭐 비이성적으로 변동률이 형성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저 장대양봉 그 주봉단위 장대양봉 나올 때처럼의 거래가 좀 더 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여기도 그 50만 주 이상이 지속돼야 되고 100만 주씩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천억 원대 지금의 시가총액이라면 최소 100만 주 이상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개별 기준에서는 뭐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온칩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종목이.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금요일하고 오늘의 기준에 그냥 일반적인 수급 부분만을 놓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 프로그램 이외에 또 저 정도 물량 이외의 수급이 또 충분히 있지만은 이거를 기준에서의 눌림폭은 이제 좀 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차례 뭐 수급 좀 유입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또 신고가죠. 가볍고 바로 신고가죠. 뭐 종가 기준으로 그 고점의 돌파 기준들 그 가격대 라인이 뭐 그렇게 해봐야 11만 3천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거래만 수반되면 이제 그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계속 치고 들어올리는. 여기도 뭐 성장성이 부각되는 거지 저평가라고 보지는 않아요. 누적 수급이 월등하지는 않습니다만 눈에 보일 때 변동성 기준을 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거래가 계속 내일도 둔화된다. 500만 주 터진 게 급격히 둔화됐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주 터진 날이 거래가 터진 것이고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수익 보고 수수료라도 빼고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고 도저히 뭐 아니다 싶으면은 뭐 정리해서 변동성 종목으로 들어간 거니까 정리해서 이동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매매 사인을 드릴 거고.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52주 고가 언저리에 놓여져 있어요. 조정이 좀 깊었는데 여기도 뭐 수급 논리 따진다면 뭐 수급이 꼬여 있었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고점으로 향해 가는 거는 9월부터 지금까지의 매도세 물량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마이크론의 금요일 기준에 프로그램 통해서 유입됐던 저게 블럭인가요? 장중에 흐름이었나요? 블럭인가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서 기타 법인의 300만 주대 매도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이쪽 외국인이 받은 거야? 블럭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블럭이네요. 블럭 그죠? 블럭이기 때문에 약보합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의 기준. 맞아 블럭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블럭딜 물량을 바로 외국인들이 받자마자 던져버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 마이크론도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 더 확인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원익도 뭐 우리가 좀 들여다봤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뭐 어차피 순환성의 흐름이어서 그게 이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자금 집행이나 뭐 거래를 터트린 그러니까 IT 소부장 쪽에 이제 뭐 제주 반도체처럼 바닥에서부터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가 땡겨놓고 대주 지분도 적은데 그냥 뺑뺑이 돌리면서 주가 만져놓은 그런 종목 몇몇 종목 빼고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표현드린 이유가 자금 집행하는 날만 변동률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자금 집행할 때 이제 뭐 손바뀜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래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익 IPS도 뭐 누적적인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그때 이제 자금 집행하면서 이제 오버슈팅이 한 번씩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다가 또 자금 집행이 끝났어. 특정한 쪽에서 80만 주 한 방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기관 쌍끌이로 한 번 집행이 되고 몰리다 보니까 쌍끌이로 뭐 거의 2%가 들어왔어요. 2%가 들어왔는데 뭐 기관이 좀 더 사준 건 고맙습니다만 여기서 멈춰져 버리면 수급 범위가 그럼 거래도 둔화되고 좀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9일 날 3월 29일 날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고 거래가 급격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익 IPS나 이런 흐름이나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거래 한번 터지고 또 한동안 쉬어갔다가 그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쉬어갔다가 다시 거래 터지고 움직이고. 다만 이제 그 IT 쪽은 지금 계속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 뭐 ETF든 뭐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예요. 업황 자체도 그렇고. 그래 긍정적으로 이제 후속 수급이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해석은 하는데, 변동성 매매로 접근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다음날 거래가 또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것이 멈춰져 버리면 그러면 일단 현금화하고 다시 거래 터졌을 때 더 높은 가격이 쫓아가더라도 그때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추이 추세 매매로 계속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주력주 채워놓는다는 거죠. 어차피 변동성 매매하려고 나머지 주력주 이외의 포트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를 뭐 채워놓고 주력주로 그 이외에 이제 변동성 매매할 때는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잘 잡혀줘야 된다는 거죠. 거래가 터져서 들여다 봤는데 거래가 급감해, 그러면 일단은 나오는 걸로. 뚜렷한 그 어떤 기준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빠서도 아니고 뭐 인위적으로 눌러서도 아니고 정거래일에 그 자금 집행한 쪽에 매수를 계속 준 거잖아요. 저게 다이와 쪽인가? 뭐 다이와 원익 IPS가 다이와 쪽인가요? 하여간에 그 원익 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뭘 볼 거냐면은 전 거래일의 수급 그 기준을 좀 볼 건데, 다이와하고 메릴린치는 장중에 창구에 없었던 것 같아요. 5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순매수를 한단 말이죠. 외국계들도 변동성 매매 기준이 잡히는 쪽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순매수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만 매수를 또 넣는 쪽이 있으니까, 메릴린치와 다이와 같은 경우가 거의 뭐 0.5% 이상씩 들어온 거잖아요. 메릴린치하고 다이와가 0.5% 이상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 방향의 순매수죠. 한 방향에. 기관들은 대부분 그렇게 집행하고, 외국인들도 뭐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는 창구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액티브 쪽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 좀 있는 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일방향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결론은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자금 집행하던 쪽이 자금 집행을 추가적으로 오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멈춘 거죠. 외국인들 수급이 안 잡혀 있으니까. 멈춰지다 보면은 뭐 기관 쪽이 일부 샀다 할지라도 뭐 거래가 이렇게 둔화되어 있는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막 끼가 있는 종목군들 그런 쪽은 누적 수급이 들어왔든 뭐가 됐든 거래만 터지면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거래 터질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뺑뺑이 매매가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방향성의 그냥 매수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 이틀 3일 이렇게 매수 강도를, 그러니까 그 수급을, 그러니까 편입의 기준을 계속 자금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쉬어가는 범위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당장의 그 금요일자 기준에서는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가 오랜만에 뭐 거래 터지고 양봉이다, 첫 거래니까 터질 수 있다 이렇게 기준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당장에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뭐 대덕전자, 동신세미캠, 뭐 동신세미캠은 뭐 거래량은 제한적이었죠. 뭐 대덕전자 터졌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로 국한되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터지면 이제 좀 세게 나오죠. 그래서 뭐 꼭 오버나잇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첫 거래일에 이제 좀 들여다보고, 눌리더라도 그 다음 거래 터지면 다시 추세 강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은.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고요. 변동성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 LS 머티리얼즈, 내일 또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대바닥에서 이제 움직임 나왔고, 거기는 뭐 펀드멘털도 아니고 개별 이슈의 기준. 그렇게 일단은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대 로템이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LIG 넥스원이든 방산주 쪽의 기준에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 매우, 또 정부 정책 기준 방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캔 같은 경우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요날 1월 10일부터 사실 들어간 거예요. 10만 원 초반. 뭐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얘가요 어쩌고 저쩌고 2차 전지 기준에 뭐 어쩌고 전액 쪽인가요? 하여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 메이저도 인정 안 하는 거 뭐 지들끼리 뭐 그렇게 고점 대비해서 28% 밀렸어요 이날 1월 19일 날. 그래서 저런 흐름은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해서 뭐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쌓아 올렸는데 신한 창구를 통한 프로그램 매매 액티브 쪽에서 꽤 들어왔고 오늘도 결국 뭐 신한 쪽에서 프로그램 나오면서 주가 변동의 상당 부분을 잡아냈죠. 신한 창구에서 순매수 들어온 것만 뭐 거의 한 6만 주 가까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제 혼자서. 요 슈팅이 이제 내일 또 나오려면은 거래가 수반되고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프로그램에 매수가 잡히는 순간 이제 주가는 변동이 나오니까 얘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고점 대비 낙폭가대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들어가시더라도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게 옳다. 기존에 거래 대금이죠. 이제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고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제 거래가 완전히 대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반발력 이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앞전에 이때도 프로그램이 누적적으로 좀 매수가 있었어요. 3, 4거래일.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 어느 정도 매수돼 있는 상태에서 빵 치고 들어올린 거죠. 24% 약보합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런 흐름을 이제 많이들 기대하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별로인 것 같지만 거래대금 다 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들어올리면 모를까. 근데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대주주분 26% 수준에 뭐 외국인 7% 있지만 그건 기존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고 기간 거의 뭐 매매 없고 그 뭐 박순혁이부터 해서 선대인 조장 뭐 또 김석일 조장 이런 양반들이 거의 뭐 그냥 몰빵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종목이 뭐 몇 년 두면은 뭐 몇십만 원 간다 뭐 100만 원 간다부터 해서 처음에 10만 원일 때는 그 선대인 씨가 아예 대놓고 나도 매수했어요 하고 10만 원 미만에서 자기 매수했죠. 그리고 계속 매수했는 거야. 그게 선행인데 그게 선행이죠. 근데 자기는 다 공개했다 이거지. 근데 그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계속 그러면서 이제 뭐 30만 원 때까지 목표 주가를 줬는데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가 왔다고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뭐 여기선 좀 정리하셨다가 결국은 또 사야죠 하면서 조금 밀리면 또 사. 몇 년 갖고 가라는 식으로 이걸 사는 게 애국이다 식으로 완전히 뭐 세뇌를 시키죠. 하여간에 뭐 그들은 뭐 어떤 매매를 했던 간에 결론적으로 엔캔 기준도 볼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다. 뭐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들어오는 만큼 들어올려지고 그 따라붙었더니 갑자기 매도를 때려버리면은 또 순식간에 훅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누적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모를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뭐 허매수인가요? 아니면 실매수인가요? 제주반도체 시간에서 이제 매수 부분에 대한 흐름이 좀 있는데 보도 자료도 없고 거래가 뭐 월등하게 터진 것도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매수도 좀 있는 것 같고 5천주 허매수는 별로 없나? 어찌됐든 그 뭐 오늘 기준에서 4월의 첫 거래일에 시장 지수 강보합 기준은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의 영향력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 0.49 밀려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기준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 그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22.6, 6.2 그렇게 해서 28.8% 대단한 거죠. 24.8% 28.8% 두 종목이 그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나머지는 뭐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죠.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20위 안으로 입성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5위, 10위가 지금 SDI고 LG화학이 11위로 미끄러져 버렸어요. 또 KB금융도 10위 안에 있다가 좀 미끄러졌죠. 10위 안까지 들어왔다가. 그리고 15위가 이제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가 21년도 1월 달에 시가총액이 10위였었어요. 기아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꽤 많이 미끄러져 있고 20위가 이제 하나금융지주. 22 시가총액이 16조 5천억인데 뭐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이 20조를 넘길 수도 있겠다. 20만 원이면 20조 넘기는데 지금 뭐 현대차 증권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목표치 내놓은 게 20만 원. 뭐 새로운 그 보고서들 좀 보면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연의 기준이 있어요. 강연에 이제 저희 쪽에서도 매번 지금 뭐 오픈해드린다 하고도 제대로 오픈을 못 해드렸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그 강연의 글씨를 좀 빨간색으로 넣는 게 낫지 않나요? 강연의 글씨 빨간색, 뭐 프라이빗 뭐 검은색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강연의 글씨 좀 넣어주시고 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 확정돼 있는 내용 기준을 좀 보세요. 보셔가지고 페어먼트 쪽에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메타방이 4월 1일부터 이제 똑같이 포트폴리오 구성 4월 포트 이제 구성될 때 똑같이 움직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스타트를 2기 스타트를 그렇게 잡지를 못했어요. 4월 1일로 잡지를 못했고 일주일 뭐 밀려졌습니다. 밀려지고 그 다음에 최대 만약에 그 미루게 된다면 강연의 지난 첫 번째 월요일 그러니까 15일이 되나요? 15일 기준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해드릴게요. 미리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신청하셨는데 아직 참여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죄송스러운데 조금만 멈춰 계시고 VVIP 방에서 이제 같이 움직임 가져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전화번호 오픈돼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함께 유튜브 보시고 시장 대처하시면 뭐 충분히 긍정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6시, 17시 방송이 이제 월화 금으로 바뀌었죠. 23시. 그거 이제 바꾸실 수 있으면 그거 디자인 좀 바꿔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